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시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피아제 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 팩트입니다.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시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어준 씨와 전수미 변호사가 논두렁 시계 시즌2를 운운한 것은 듣는 사람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곡해하게 만들 수 있는, 엄밀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유도하는 명백한 선동입니다. 요즘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마치 댐이 무너진 것 마냥 터져나오고 있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옷값으로 추정되는 금액대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 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러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여권 스피커들이 나섰습니다. 다 같이 김정숙 여사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방송에 나와서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기에 바쁜데요. 얼마 전 김어준 씨와 전수미 변호사가 논두렁식의 시즌2 운운하면서 김정숙 여사를 방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까지 선동하는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어준 씨는 3월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식의 시즌2 간을 보는 것이다. 두고 봐야겠다. 또한 3월 31일 전수미 변호사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김정숙 옷값 논란이 이게 논두렁 시즌2로서 가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고 민주당이나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일반 민주주의에 이끄시는 시민들의 경우 논두렁 시계 2로 인해서 한 번의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이다?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마치 근거 없는 비열한 공작에 누명을 써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지에 몰려 자살하게 된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리죠. 그런데 팩트는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문제의 그 시계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9월경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노건평 씨를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격은 2006년 기준으로 남녀 시계 각 1억 원씩, 한 세트에 총 2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시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은 2006년 9월에 시계를 주었고 이듬해인 2007년 봄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으며 언론 보도 후에 권양숙 여사가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 따르면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다가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당사자 2명이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어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시계를 버린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17년 11월 16일 썰전 245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얘기가 다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때 논두렁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시계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화가 나서 망치로 깨서 버렸다고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말이 무성한데요. 모든 진술에서 한 가지 일치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양숙 여사가 받은 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 시계를 부쉈든 부수지 않았든, 그리고 어디에 버렸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권양숙 여사가 억대 시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별칭, 이름이죠. 논두렁 시계라는 이름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이름 때문에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애매모호해지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 중대성이 희석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은 논두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논점을 흐려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수수라는 본질 자체를 논두렁이란 부수적인 소재에 매몰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이란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논두렁 시계를 다시 파내어 도구로 삼아 김정숙 여사를 옹호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을 팔아 비판론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 진영의 치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을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노무현을 문재인을 위해, 진영 사수를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 논두렁 시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겠어요? 잊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이 받은 게 팩트인데요. 그리고 1차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와 전수미 변호사는 논두렁 시계를 이용하여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을 잃지 않았느냐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명을 쓴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로 비판론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논두렁 시계는 그들 진영의 치부입니다. 부인이 시계를 뇌물을 받은 게 확인된 사실이자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논두렁 시계 시즌2 운운하면서 김정숙 논란을 옹호하는 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 전략이죠.